저는 오늘 라운드 스테이지 첫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은 한양대학교 임이숙입니다. 올해 4년 차에 접어드는 넥스트라이즈 이렇게 아시아 최대의 스타트업 페어에서 저희 기업가 정신학회와 카이스트 창업원이 참여하여 미래를 창조하는 여성 스타트업 벤처의 힘이라는 주제로 혁신형 여성 벤처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창업 기업 중에 여성 기업의 비중은 46%로 약 절반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혁신형 여성 벤처의 기업이 10%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양적 성장과 또 질적 성장은 혁신형 여성 벤처 기업이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그 양적과 질적으로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 유망한 혁신형 여성 스타트업, 여성 벤처를 이끄시는 젊은 여성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실 연사는 로보아르테의 강지영 대표이십니다. 로보아르테는 라버트 치킨을 운영하는 로봇 푸테크 스타트업으로 지난달에는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바 있는 매우 유망한 스타트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 생활 로봇 스타트업과 여성 벤처 창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강지영 대표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넥스트라이즈 2022년 가장 첫 번째 세션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 이른 시간인데도 이렇게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이제 미래 로봇 스타트업, 제가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조리를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션을 마련해 주셨고요. 지금 모이신 분들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갖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순서인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로보아르테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로보는 이제 로봇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아르테는 그리스어로 아레테인데 사실 최상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현하려고 했던 거는 2018년 9월에 로봇으로 식문화를 개선해보자, 그리고 개선을 넘어서서 혁신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가장 좋은 조리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로봇 회사로 시작을 하였지만 실제로 저희가 조리를 잘하느냐에 대해서 로봇이 정말 조리를 잘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로 브랜드를 이끌어서 보여주지 않으면은 불가능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저희가 라버트 치킨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하게 되고 지금 현재 직영 매장을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래서 도대체 너희 회사가 뭔데 F&B 회사인 거야? 로봇 회사인 거야?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시리즈 A를 넘어서는 이 순간에 저희가 항상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저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보아르테는 F&B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로봇 회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봇을 가장 잘하는 회사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리 로봇이라는 그 버티컬에서는 가장 잘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담는 한 문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라버트 치킨이라는 브랜드는 무인 매장이 아니라 로봇이 점주 한 명을 도와서 정말 치킨 매장에 단 한 명이 있어도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9월에 생겨났고, 원래는 되게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도 작지만은 자꾸 아기자기한 회사이지만 벌써 3년 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6월 말, 이번 달이네요. 그래서 6월 말부터는 가맹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고, 현재 가맹점주 분들이 지금 문의를 많이 주고 계셔서 지금은 강남과 신도림 그리고 하남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에서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로봇을 개발하는 R&D 부서와 그리고 라버트 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는 외주를 많이 주고 다른 회사와 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즉시 매장에서 일어나는 오류나 아니면은 그런 직원들의 불만 사항이나 아니면 개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반 동안 가장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은 외주 없이 저희가 모두 프로그래밍하고 설계하고 조립하고 그 실제로 AS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읽어보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컨택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 전경이고, 네, 저희가 이제 6월 30일 경부터 이제 가맹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로봇으로 한 명이 운영할 수 있는 그 매장이 비전이 있다라고 공감하시는 그런 점주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직영 매장 7곳을 운영을 하고 있고 혹시 주변에 이렇게 동네에 살고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그리고 요기요, 위메포까지 다 만나뵐 수 있으니 꼭 이렇게 검색해서 나중에 한번 주문 한번 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 회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저희 브랜드에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저희 투자사이기도 한 GS 리테일의 GS25와 협업을 하는 사례를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치킨을 팔고 있는데요. 그 치킨25의 고민을 저희가 풀어드리는 것을 저희 로봇 라버트로 해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같이 협업 고민을 했었고 첫 번째 매장인 부산 동래에 있는 레미안 알파크점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브랜드의 영상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TV에서도 보셨을 분들이 많으실 텐데 GS25 영상은 사실 많이 풀려 있지 않아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GS25와 같이 협업한 매장이고 이 매장에 굉장히 하루에 사실 편의점에서 치킨25가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매장에서 치킨이 사실 그 하루에 5만 원 이상만 팔려도 잘 팔렸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같이 협업한 이 매장에서는 네, 하루에 100만 원 이상씩 치킨이 팔리고 있습니다. 치킨집이 아닌데 편의점에서 100만 원이 팔리는 그런 매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산 동래에 있는 GS25 그 매장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가맹점주분들이 저희 가맹점주는 아니고 GS25 가맹점주분들이 본인의 매장에도 로봇 설비를 넣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현재 다음 매장을 열기 위해서 빠르면은 7월 내에 이제 아마 북서울 쪽에서 성북구에 있는 거기서 있는 GS25에서 만나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네, 영상이 나오네요 이제. 네, 저희 이제 생각보다 매장이 좀 큰데요. 편의점 치고는 GS25가 계속 그 전개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는 것입니다. 이 매장은 로봇이 들어간 GS25의 치킨25를 강조한 매장이고요. 저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가 설치한 라버트입니다. 그래서 치킨만 튀기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아마 뭐 핫도그나 떡꼬치, 뭐 소떡소떡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모든 튀김들을 다 저희 로봇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35가지 정도의 튀김 종류를 프로그래밍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저희 매장에서도 사실 사이드 메뉴 감자튀김 같은 것들을 다 로봇이 튀기고 있는데 저희가 로봇 팔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 팔을 핸드폰을 사와서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공대생도 아니고 그리고 더더욱 로봇을 잘 알고 산업에서 배웠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경영을 전공을 했고 계속 이제 투자 쪽에 있었던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이제 창업하기 전에 커리어가 그 초기 투자하는 회사에 심사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초기 회사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 회사를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장 자체의 그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사례나 뭐 해외에 있는 사례들을 보는데 저는 특히나 의식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식쪽
특히나 이제 자동으로 조리를 하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해외에 있는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되고 국내에는 그런 회사가 없을까라고 검색하던 중에 마침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치킨도 맛집도 좋아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치킨을 먹다가 우리가 배달을 드론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치킨을 로봇이 만들어서 심지어 와우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전 로봇 비유정 공장인데다가 치킨을 실제로 튀겨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당연히 창업한 적이 없고 창업하신 분들께 이제 잘 모르면서 어줍잖게 이런 저런 조언들을 드리는 그런 VC였는데요.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뵀던 대표님들께 지금 사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창업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잘할 수 있겠어?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었고 심지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오늘 주제인 이제 여성인데 로봇을 심지어 치킨을 이거를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잘 알지도 못하고 힘들 것 같은 일에 뛰어들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성별이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치킨은 사실 그 좌우도 없고 그 성별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잘 튀기는 로봇을 만들어서 맛있는 치킨을 고객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그날을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쉽진 않았던 게 처음에 이제 은행에 가서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이 필요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보증기관에 갔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들었던 이야기가 대표님이세요?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으로 치킨 튀기는 그런 회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그 사인이 그럼 대표님이세요? 했는데 네, 제 대표님이다 하면은 먼저 이렇게 놀라시고 그 다음에 전공을 로봇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전공이 로봇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 이제 보증 받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벽들이 과연 이제 제가 계속 창업을 하는 2018년 9월 그 당시에는 내가 과연 이걸 깨부시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실제로 이건 최근에 6월 9일에 있었던 로봇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여기서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제 구석에 이제 있는 게 저이고 다른 분들은 이제 대부분 남성이신데요. 사실 제가 이 로봇 산업이나 아니면 치킨 산업이나 두 가지 산업을 다 갔을 때 여성분들 만나뵈면 서로 너무 반가워하세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업에 계시는 분들 중에 뭔가 좀 거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도 적은데다가 그리고 치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육계를 다루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대표님들 남자분이신 경우가 훨씬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다라고 하니까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 대표님도 그렇고 굉장히 기특해하는 모습을 오히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척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힘든 과정들을 견디고 나가시는 모습이 멋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처음에 대표님이세요? 에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전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이 산업에서는 제가 여전히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까 저희 모더레이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여성벤처는 5년 새 원래 5년 전에는 1,500곳에 불과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4,000곳으로 넘어왔다라는 2021년 12월 자료입니다. 기사 제목인데요. 근데 여기서도 혁신형 벤처기업은 여전히 적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혁신은 뭘까? 저는 사실 벤처기업들이 다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사의 이제 제목에 혁신형 벤처기업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아닌 스타트업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약간 그 반골 기제 때문에 뭔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혁신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읽어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처럼 뭐 로봇을 다루고 뭐 IT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산업에서 뭔가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고 그것들을 더 나은 것을 바꿔주는 그 과정이 모이고 모여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비단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각종 업계에 계시는 모든 생태계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하고 계시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인식 개선도 조금 필요하겠다. 우리가 정말로 다 혁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뭐 IT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오히려 로봇하는 대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떤 분들은 로봇을 아예 인정해주지 않으시고 F&B 회사의 대표로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B 시장에 저는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냥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고 내가 이것들을 열심히 바꾸겠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한 것을 직접 하고 실현하고 빠르게 실패하는 것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빠르게 실패를 하고 그리고 수정을 하고 그거 다시 실현해서 결국에 성공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올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게 될까? 내가 딱 전공도 안 했는데 처음에 이 생각을 했었으면 저는 시작도 못했을 것 같은데, 전공을 하지 않아도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되겠나? 이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이든 이 자리에 계시는 남성분들이든 그리고 계시는 여성분들이든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행하는 그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미래 로봇 스타트업 대표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혁신적 사업 모델이라는 이야기로 상을 계속 받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상을 받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 편의점에 들어갈 만큼 작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커서 이 무대를 채울 만큼 큰 그런 식스센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식스센스를 보면은 굉장히 그 큰 로봇이 굉장히 느리게 치킨을 만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현재 그 모델이 없는 상태인데요. 굉장히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들을 받았을 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그런 로봇을 만들었을 때였는데, 저는 이 상들을 받았던 거나 뭐 이런 과정을 밟게 된 것들이 결국에는 정말 완벽한 로봇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노력을, 그 생각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저희한테 치하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처럼 전체 모든 기업의 40.2%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보다는 많은 여성 기업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벤처 기업의 수는 실제로 그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이제 감화가 되어서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산업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장표입니다. 올해 들어서 여성기업 주간이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인데요. 7월 둘째 주에 뭐 많은 행사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많이 홍보가 될 텐데, 여기에 저희들도 많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여성 기업에 대해서 아직도 불모지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면서 저의 스피치를 맺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태계 내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김정 대표님 같은 분들이 많이 움직이시면서 우리가 이 생태계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노력하고 혁신하는 그런 생태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스피치를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지영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이 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 로봇 관련 산업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저도 강지영 대표님께서 이 연사를 맡아주시고 나서 그 쿠팡이츠를 통해서 로버트 치킨을 검색을 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맛있었는데 내빈 분들께서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맛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모실 연사는 이제 수요일삼 스타트업 여성들의 일과 삶이라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운영하고 계시는 스타트업 대표이신 김지영 대표님이십니다. 이제 2017년 11월에 페이스북 커뮤니티로 시작된 스여13은 2020년 1월에 5천 명이 넘는 멤버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여성 중심 스타트업 커뮤니티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페이스북 본사가 선정한 우수 커뮤니티, 그리고 페이스북 커뮤니티 리더십 프로그램에서도 한국 최초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김지영 대표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미래형 스타트업과 여성 벤처 창업가의 경쟁력입니다. 그럼 김지영 대표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소개를 받은 김지영입니다. 오늘 약간 TMI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넥스트라이즈 자체에 초대된 것도 굉장히 영광인데 제가 지금 현재 임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기가 이 행사 전체에 참여한 유일한 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자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앞서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스여13이라는 여성 중심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운영함과 동시에 저 또한 하나의 스타트업 창업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형 스타트업과 여성 벤처 창업가의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앞서서 강지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는 조금 더 큰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타트업 생태계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 창업가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만나봤던 사례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예상하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발표를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를 운영하기도 하고 저 또한 창업가로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앞서서 소개를 잘 해주셔서 사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한 여성 중심 스타트업 커뮤니티 스여13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양한 활동들을 좀 인정받아서 뭐 페이스북 본사에서 지정한 커뮤니티 리더십 프로그램의 한국 대표로 나가기도 했고 현재는 저도 이런 커뮤니티 운영 및 뭐 앞으로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더 하고 싶은 일들을 발견을 해서 저 또한 창업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는 스타트업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전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 창업을 하지 않거나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스타트업이나 창업이 하나의 커리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직업적 상상력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스여13이라는 커뮤니티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페이스북 그룹으로 스여13을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스여13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그럼 남자는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스타트업 여성들의 일과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공감하고 서로를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커뮤니티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한 6%에서 7% 정도 남성 멤버분들이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진 안에도 남성분이 계셔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스타트업 여성들의 인터뷰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그런 활동들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스타트업 여성들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많은 행사들과 뭐 모임들을 통해서 스타트업 여성들을 만나왔고요. 실제로 제가 대충 세보니 약 2,500명 정도의 스타트업 여성들을 제가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 여성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들었던 에피소드들을 오늘 또 이야기에 담아봤습니다. 네, 혹시 약 한 달 전에 나왔던 이 영상 보신 분들 계실까요? 세계적인 투자사 Y 컴비네이터에서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스타트업들한테 약간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을 것이니 살아남는 데에 집중해라. 스타트업들이 예전처럼 투자를 많이 받고 호황기를 누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 스타트업 거품론에 대해서도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밸류를 너무 많이 책정받고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Y 컴비네이터뿐만 아니라 뭐 세콰이어라든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투자 줄일 것이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글로벌 이제 언론사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최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갱신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글로벌한 상황을 좀 접했을 때 진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들 보셨어요. CVC, 기업 벤처 캐피탈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 SK,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이 실제로 많은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엑셀러레이팅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금융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이렇게 협업하는 형태로 하면서 뭔가 다른 꿍꿍이에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스타트업들한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노하우나 경쟁력들을 또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또 이 어려운 침체기에서 그 글로벌 그 경제 상황을 좀 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국가 주도형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나 다양한 분야의 어떤 창업 지원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 매년 약 1조 정도를 모태펀드에 정부가 투자하는 방식으로도 스타트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열심히 돕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어떤 글로벌 시장의 침체기가 바로 직격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는 사실 투자사와 엑셀러레이터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인터뷰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레시피라는 곳의 유튜브에서 진행한 인터뷰인데, 많이들 아신 500 스타트업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신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글로벌적으로도 투자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지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걸로 많이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투자사는 시리즈 B 이상만 투자해, 이런 투자사들이 있었고, 어떤 투자사들은 시드 단계만 투자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단계별로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게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흐려지면서 초기 단계의 투자사들도 조금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큰 규모의 투자사들도 작은 시드 단계 혹은 시리즈 A 단계도 막 이제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제 투자사들이 그냥 돈만 투자하거나 기술적으로 협약을 맺는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들의 채용 문제라든지 홍보라든지 다양한 도움들을 주려고 엑셀러레이팅 측면에서 어떤 도움들을 더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지다 보니까 투자사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고를 수 있는 투자사들, 만날 수 있는 투자사들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리포트에도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초기 투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많이들 생각하셨을 때 2008년, 9년 이때 미국에서도 또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태어난 이제 유니콘 기업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다들 0부터 시작하는 그 초기 투자에 지금 관심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새롭게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벤처 버블이 있었을 전에 뭐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생겨났던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10년 전, 2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혁신형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게 되는 다른 모멘텀이 될 시기가 이제 우리나라도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 벤처 창업가가 갖는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이 맵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코리안 스타트업 맵인데 여기 피메일 CEO 맵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맵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피메일 CEO 맵은 사실 여기 한 장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쉽지만 이것 또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많이 자료로 많이 쓰는 맵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서 여성 기업이 40%가 된다. 하지만 혁신 창업 기업은 그보다는 비중이 적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여성 창업가 비중이 약 10% 언더라는 리포트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 본투글로벌에서 발표한 리포트에도 약 8.7%로 나와 있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성 창업가 대표님들이 느끼시기에도 이런 비중이 맞으실 거예요. 어떤 창업 프로그램에 가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에 가든지 50명의 창업가들이 있으면 그중에 한 3, 4명이 여성인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고 그런 비율로 생각을 해보면 10% 언더인 비중이 맞구나라고 실제 체감적으로도 실제 수치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여성 기업이 투자받은 건수를 이제 보면 전체 100% 중에 6.6%가 여성 기업에 투자가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보면은 약 3,300억 정도가 여성 기업에 투자됐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그중에 2,000억 원이 마켓 권리고요. 나머지 1,300억 원을 나머지 여성 창업 기업이 나눠서 받은 그런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3,300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중에서 2,000억 원을 빼야 한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건수를 보면 아직도 굉장히 여성 창업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성 VC분들도 약 7% 정도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사실 하나를 다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창업가 수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여성 창업가가 많아지면 또 그만큼 더 많은 투자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투자 생태계 안에도 더 많은 여성 VC들이 이제 진입을 해서 더 많은 여성 창업가들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거 이런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맵 안에는 약 15개 정도의 영역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할 수 있는 영역도 저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났던 여성 창업가 사례를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테크로 MZ세대의 커리어 문제를 해결하는 퍼블리가 있고요. 퍼블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리즈 B 이상 투자를 받으시고 현재 커리어리랑 위하이어 같은 어떤 커리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요. 이 글로벌 의약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원스 글로벌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이제 이쪽 의학 쪽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어서 이런 의학 데이터를 한 곳에서 좀 모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서비스를 만드시고 여기도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이들 해보셨을 리모트 워크와 관련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플렉스워크라는 회사를 만들고 있는 임태현 대표님도 계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굉장히 미래에도 필요할 것이고 더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전부터 이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셨다고 했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MZ세대 부모를 위한 임신, 육아 정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빌리지 베이비의 이정윤 대표님도 사실 이 임신, 육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히 올드하고 혹은 뭐 해외의 어떤 데이터나 정보들을 그냥 번역해서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어떤 시장 상황의 아쉬움을 느껴서 이제 창업을 하신 케이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느끼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어려움들을 테크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제 창업을 하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창업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제로 변호사였던 케이스인데요. 공동소송 플랫폼, 그러니까 테크와 법률을 결합을 해서 이제 같이 소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든 화난 사람들의 최초롱 대표님도 있었고요. 본인이 이제 먼저 쇼폼 컨텐츠의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시작하다가 아예 회사를 만들고 MCN 전문 회사가 된 메이저스의 김가연 대표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사례만 해도 사실 굉장히 분야도 다양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느끼는 어떤 어려움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혹은 테크로 이런 걸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 경우들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단계 투자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덜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실제로 여성 창업 기업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리포트를 보면서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280개의 여성 창업 기업의 투자 단계를 다 조사를 일일이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시리즈 B 이상이 26개였고요. 나머지 64%가 얼리 스테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여성 창업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더 많은 여성 창업 기업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강지영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여성 창업가가 뭐 어떤 투자를 받을 때 혹은 뭐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이럴 때 많이 듣는 얘기가 대표님이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고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여성 창업가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뭐 임신 중에 정부 지원 사업 면접을 보러 갔는데 연락이 안 와서 담당자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그때 보니까 배가 부르셔서 어차피 합격하셔도 다음 단계 못 가실 것 같아서 연락 안 드렸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면전에서 듣는다던가 혹은 뭐 아줌마들끼리 이렇게 창업해가지고 뭐 회사가 잘 굴러가겠어 회사 제대로 운영도 못 해봤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듣는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여성 창업팀이 본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은 전부 40, 50대 남성분들이어서 전혀 이게 어떤 아이템인지 뭐 왜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공감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많은 남성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2020년인데 22년인데 이런 얘기를 면전에 대고 하는 사람 아직도 있냐.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려있고 깨어있고 이렇게 함께 지향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실제로는 사실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고 정말 최근까지 지금 비슷한 케이스들을 저한테 말씀하셨던 여성 창업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젠더 관점의 투자라고 해서 투자자가 젠더 편향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관행을 좀 인지를 하고 젠더 평등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집행 방식이 또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없는 투자사는 오히려 이제 도태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게 당연하게 이제 젠더 관점의 투자라는 개념들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이게 앞서서 강지영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없어져야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이게 여성 창업가든 남성 창업가들 그냥 결과를 잘 만들면 그리고 혁신적이면 투자받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약간 투자자의 입장에서 혹은 투자 심사 혹은 어떤 정부 지원 사업 심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구성원들이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특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연령대가 정말 다양한가 정말 한쪽의 연령대에 치우쳐 있진 않는가
혹은 또 출신이나 전문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이게 조금 더 받쳐준다면 더 많은, 더 다양한 창업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더 다양한 레퍼런스일 것 같고, 그런 레퍼런스가 쌓여서 또 다른 레퍼런스들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레퍼런스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함께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행사 전체에 참여하는 발표자 중에 아마 유일한 임시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혹은 이런 발표 자리에 장애가 있으신 분, 외국인이신 분, 아니면 어떤 성소수자이신 분, 아니면 탈북자이신 분, 이렇게 다양한 창업가의 사례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엔 아직까지 그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또 새로운 케이스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것 자체가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R코드는 저희 페이스북 그룹과 뉴스레터로 연결되는 QR코드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들어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영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여성 창업가들이 느끼는 장벽이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쟁력,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저희 기업가정신학회 이춘우 회장님의 세션 마무리 말씀을 우선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객석에서 주신 질문을 두 분 연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춘우 회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냥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기업가정신학회 학회장 이춘우 교수입니다. 오늘 여성 벤처의 창업가의 힘이라는 주제로, 특히 미래형 벤처 창업에 있어서 여기 우리 강지영 대표님과 김지영 대표님을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학회에서 준비한 이번 세션의 주제는 미래에 있어서 여성 기업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또 꼽을 수 있는 것이 미래 정신이고 또 성각자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1983년에 엘빈 토플러의 The Third Wave를 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미래 세상이 정보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더불어 존 네이스비트의 책을 1985년도에 읽으면서 미래 세상은 여성들이 리더가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250명, 300명 경영학과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이 3명, 많아야 5명, 9명, 여성들이 굉장히 어떤 사회적 진출에 대한 제약이 있었던 문화였는데, 정말 엘빈 토플러와 존 네이스비트의 말대로 지금 한 30여 년, 40년 지나는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있고 리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창업과 또 기업 창업을 하는 데 있어 기업 정신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어떤 창업 비율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도전이 상당히 비율이 적다는 것에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생존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서 많은 젊은 여성 창업가들이 미래를 향한 도전을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기술의 변화는 로봇이, 특히 생활형 로봇이 우리 주변에 급속하게 밀려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생활형 로봇이 시장을 여는 데 있어서 그 생활을 잘 아는 여성들이 가장 큰 어떤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미래형 기술에 도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이번 우리 넥스트라이즈 기업가정신학회 세션에서 그런 자그마한 씨앗이 크게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우 회장님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짧게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객석에서 주신 질문을 제가 두 분 연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지영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영 대표님의 발표 거의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다양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여성 창업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독창적인 가치나 여성 창업가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강정 대표님께는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버트 치킨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창업 전에 이 강정 대표님께서 여러 회사를 경험을 하셨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창업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네, 질문 주신 부분이 여성 창업가가 유독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나 뭐 어떤 독창적인 부분이 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더 섬세해서 뭐 혹은 더 꼼꼼해서 뭐 기업 운영을 더 잘하고 아니고 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냥 개인의 성향이고 또 사람마다 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 최근에 유행했던 흔히 MBTI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사람들의 유형을 나누는데 어떤 특정한 성별이라서 더 잘하고 더 못하고 이런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종류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본인이 꼭 해결하고 싶은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끝까지 해결할 것인지 그런 어떤 자신만의 비전이나 혹은 꼭 해내고 싶은 그런 어떤 의지가 더 중요하지 뭐 여성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독창적이고 더 잘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도 믿고 있습니다. 네, 1분 정도 남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러버트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뉴욕에 저희가 오픈하는 것을 염두를 하고 있고요.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죄송합니다. 꼭 뉴욕에 저희가 처음으로 진출을 하면서 저희 브랜드를 알리는 동시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결국 맥도날드에 저희 설비가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쇼케이스 무대를 미국에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를 경험하게 된 것은 제 기질이 약간 변덕적이어서 그런 거지 창업을 연두해서 그렇게 여러 회사를 경험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답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미래를 창조하는 여성 스타트업 벤처의 힘 세션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세션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성이라는 것이 장벽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되고 더 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